현역가 왕3가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단 한 명의 이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빈에서 13세라는 믿기 어려운 나이로 등장해 무대를 장악하고 심사위원들조차 이 아이는 그냥 어린 참가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게 만든 인물이다. 이제 시청자들의 질문은 명확해졌다. 과연 빈에서는 현역가왕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빈에서의 등장 자체가 이 시즌의 흐름을 바꾸었다. 첫 무대부터 전통 트로트의 감성, 미세한 감정 처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곡, 해석 능력을 보여주며 현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대부분의 어린 참가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기술 부족 혹은 감정 부족이 아닌 오히려 감정의 밀도와 음정의 정확성이 더 강하게 드러났고, 이로 인해 심사위원들이 이건 재능이고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빈예서가 단순히 귀엽거나 어린 참가자로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즌 초반부터 그녀는 단독 아티스트로서 다뤄졌고, 무대 구성도 아이에게 맞춘 배려 무대가 아니라 본격 경쟁 무대였다. 이 지점은 우승 가능성을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우승 후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곧 프로그램의 서사 중심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강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음색. 빈에서의 음색은 맑지만 가볍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철이 들지 않은 듯한 감정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래된 무명 가수의 감성처럼 깊게 깔린다. 둘째는 발성 구조의 안정성이다. 13세 특유의 미성임에도 횡격막 사용이 가능하며 고음 구간에서도 흔들림이 크지 않다. 마지막은 감정의 타이밍이다. 이는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매우 중요한데, 감정을 어디서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빈에서가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조절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서 흔히 나오는 힘 조절 부족이 보이지 않으며 장면 전환에서 감정을 접었다가 다시 펼치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성악이나 국악 출신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구조이지만 대중 트롯에서 이 정도 완성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빈에서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성량과 저음역대의 밀도가 부족하며 무대 해석에서 서사의 총량이 부족할 수 있다. 즉, 삶의 경험에서 오는 감정선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다. 바로 시청자의 감정. 시청자는 때때로 완성도보다 감동을 선택한다. 그리고 어린 참가자가 음악으로 감정을 전달할 때 그 감동은 훨씬 더 강하게 증폭된다. 이는 현역가왕이라는 포맷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국민 판정단 시스템이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문가 기반 채점이라면 기술과 성량 호흡 해석이 승부를 가르겠지만, 국민 판정단은 감동과 설득, 그리고 호감도를 점수로 환산한다. 실제로 빈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국민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서브 스토리다. 대부분의 우승자는 음악 외적인 서사도 중요하다.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 음악을 선택한 이유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부모의 역할 환경 연습 과정 등이 공개되며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참가자가 아니라 성장 서사를 가진 아티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빈에서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한쪽은 우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다른 쪽은 성장형 참가자로 남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한다. 빈에서는 단순 화제성 참가자가 아니라 시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변수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빈에서의 우승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의 승률은 점수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현역가왕이라는 포맷 특성상 기술 감성, 대중성 팬덤,
그리고 방송서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승 후보 분석은 단순히 무대 평가가 아니라 구조 분석에 가깝다. 먼저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요소는 음악적 성장 속도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무대에 올라오지만 빈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무대가 변화한다. 첫 방송에서는 가능성이 보였고 두 번째 무대에서는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세 번째 무대에서는 감정의 디테일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 곡선을 가장 위험한 무기로 본다. 성장형 참가자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가 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소는 곡 선택 능력이다. 어린 참가자가 실패하기 가장 쉬운 지점이 바로 선곡이다. 지나치게 쉬운 곡을 선택하면 심사위원에게 가벼워 보이고 지나치게 어려운 곡을 선택하면 감정 표현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빈에서는 의외로 곡을 잘 선택한다. 감정 표현이 가능한 작품을 고르되 어려운 부분을 자신의 음역대에 맞게 유연하게 처리한다. 이것은 어린 참가자 중 드물게 발견되는 전략적 사고다. 세 번째 요소는 호흡 컨트롤이다. 어린 참가자의 가장 큰 약점은 호흡 부족인데 빈에서는 고음과 긴 구간에서 호흡이 무너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이 아이는 이미 호흡 체계가 잡혀 있다고 평가한다. 호흡이 잡히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대가 안정된다. 이것은 트로트에서 절대적인 이점이다. 하지만 빈에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기술적 요소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진짜 핵심이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감정의 설득력이다. 트로트는 장르 특성상 감정 전달이 중심에 있다. 삶의 아픔과 기다림, 이별, 그리움과 같은 정서적 코드가 중요한데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해석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 방식은 클래식이나 국악에서 배우는 감정 구조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승이 쉽게 보장되는 상황도 아니다. 왜냐하면 현역가왕은 기술만으로 우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또 하나의 냉정한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국민판정단 플러스 팬덤 플러스 방송 서사의 조합이다.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도뿐만 아니라 설득력이다. 시청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불러도 최종 무대에 오르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빈에서는 단순히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가자라는 점을 실제로 초반 투표 결과에서 어린 연령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빈에서를 지지하는 흐름이 포착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득표층은 바로 중장년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누구일까? 이번 시즌에는 빈에서와 비교되는 강력한 실력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길려원은 테크닉과 감성의 밸런스를 모두 갖춘 차세대형 참가자이며 여유리는 성악 기반의 고급 해석 능력을 가진 고감도 참가자로 평가된다. 윤태화처럼 정통 트로트 기반의 완성형 경쟁자도 존재한다. 이런 구도에서 빈에서의 우승은 기술 대 감성 대 대중성의 싸움으로 흘러간다. 전문가들은 이 포인트를 두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성장형 시나리오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빈에서가 무대를 더 깊게 만들고 감정 밀도를 높이면 우승 경쟁은 단순히 가능성을 넘어 현실이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서사형 시나리오다. 방송 후반에는 누가 노래를 잘했는지보다 누가 드라마를 완성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빈에서는 이미 드라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제작진의 카메라 비중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은 한계 시나리오다. 어린 나이로 인해 감정의 깊이 부족 성량의 제한 경험 부족이 드러날 경우 후반부에서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즉, 빈에서의 승률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